윤재혁 중령님, 당신이 직접 비행한다고요? 그 기체로요? 그래, 아직 하늘이 내 숨결을 기억하거든. 하, 그건 구식 FA-50이에요. 전술 링크도 없고 유도 미사일도 구형. 미군 기준으론 그냥 퇴물이죠. 물론 당신 비행 실력도 퇴물이고요. 주변 미군들도 비웃고 있었다. 그럼 태물이 하늘에서 날개를 접을지, 당신이 추락할지, 직접 확인해보지. 내기하시죠. 하늘 위에서 날 이기면 당신이 하라는 건 뭐든 하겠어요.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늘 전설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하지만 내겐 그 말이 가장 무거운 족쇄였다. 나는 윤재혁, 공군 특수전사령부 CCT 출신, 하늘과 지상을 잇는 통제관이었다. 수십 번의 임무, 수백 명의 생사를 명령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과거를 뒤로한 채 조용히 제주기지로 불려왔다. 거기서 내 자존심을 건드린 여자를 만났다. 미국 공군 전략 장교 클라라 밀러. 그녀는 나를 퇴물이라 불렀다. 태물이라 불려도 상관없다. 보여주면 될 뿐.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날 퇴물이라는 이름은 다시 전설로 바뀌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제주 공군기지 활주로 끝, 저녁 햇살에 FA-50의 동체가 붉게 빛났다. 나는 기체 아래서 헬멧을 고쳐 썼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금속감이 오랜만에 심장을 두드렸다. 10년 만의 복귀였다. CCT 출신답게 수많은 작전에서 공기를 잃고 하늘의 길을 정하던 나지만 지금은 민간 보안 컨설턴트로 불려온 퇴역 장교일 뿐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섰다. 미국 공군 전략 장교 클라라 밀러. 단정하게 묶은 금발머리,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 그녀의 첫마디는 전투보다 날카로웠다. 윤중령님, 이 훈련에서 직접 뜨신다고요? 죄송하지만 그 기체로는 저희 미군 훈련에선 도태된 모델이에요. 나는 웃지 않았다. 오만과 젊음이 버무려진 그 말은 과거의 나를 보는 듯했다. 도테라 하늘은 장비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오. 감각이 지배하지. 감각이라요? 하. 하늘 위에서 그런 낭만로는 10초도 못 버텨요. 그녀는 무심히 시계를 보며 덧붙였다. 내기하시죠. 하늘 위에서 날 이기면 당신이 원하는 건 모두 할게요. 그녀의 입가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하겠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그녀의 미간이 움찔했다. 그러나 곧 자신감에 찬 미소로 바뀌었다. 좋아요. 퇴물이 하늘에서 날개를 접는 장면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나는 오래전 잊어버렸던 감각 하나를 느꼈다. 하늘이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소리였다. 기체에 올라타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퇴물이라 불려도 좋다.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이 나를 기억한다면. 제트음이 활주로를 흔들었다.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게 이 싸움은 승부가 아니라 잊혀진 날개를 되찾는 의식이었다. 엔진이 포효했다. 하늘이 흔들리고 기체는 마치 짐승처럼 날뛰었다. 고도 5,000피트. 나는 구름 사이로 파고들었다. 조종관이 손에 닿자마자 내 몸이 다시 하늘의 일부가 되는 느낌이었다. 무전이 터졌다. 이건 단순한 모의전입니다. 윤중령님. 감정 개입은 금지죠. 클라라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톤엔 여전히 여유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늘 위에서는 말보다 감각이 먼저다. FA-50은 오래된 기체였다. 최신 F-35에 비하면 속도도, 기술도, 센서도 한참 뒤처졌다. 하지만
나는 공기를 읽을 줄 아는 남자였다. 기류의 떨림, 바람의 궤적, 엔진의 미세한 진동. 그 모든 게 나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줬다. 레이더에 찍히지 않는 그림자. 그게 내 방식이었다. 시야 확보 완료, 윤중령님. FA-50이라면 이미 제 사선에 들어왔을 텐데요. 클라라의 비웃음이 들렸다. 나는 조종간을 15도 기울이며 고도를 급강화했다. 그녀의 F-35가 상공에서 내 기체를 포착하려는 순간 나는 급회전했다. 지면과 불과 200피트 거리. 조종석 안의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하지만 그 진동 속에서도 내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아니라 바람이 길을 연다.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기체가 회전하며 구름 뒤편으로 숨은 클라라의 궤적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가 방심하는 순간 내 조준선이 그녀의 기체 중앙을 정확히 가로질렀다. 라곤. 짧고 냉정한 한마디. 그 순간 훈련 시스템의 경고음이 울렸다. 클라라 밀러, 격추 판정. 무전이 끊겼다. 정적?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 하나. 이럴 리가 없어요. 내 기체는 감지조차 못했는데. 하늘은 내비게이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오. 감각이 지배하는 곳이지.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인정했음을 느꼈다. 하늘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활주로에 서 있던 정비병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의 손바닥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린 건 내 안에서 깨어나는 또 다른 심장의 울림이었다. 퇴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전사. 오늘 그 증명이 끝났다. 새벽 3시. 기지의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은 잔뜩 젖어 있었다. 하늘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활주로 위의 불빛만은 깨어 있었다. 나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다. 전장에선 새벽이 곧 생존의 시간이었고 하늘을 지배하는 감각은 언제나 고요 속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기체를 점검하고 있을 때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부츠가 바닥을 스치는 규칙적인 리듬. 클라라였다. 이 시간에도 훈련하시네요. 감각은 잠을 자지 않지.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비행복을 정리하며 내 옆에 섰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결심의 신호였다. 어제 일 인정합니다. 제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제 눈이 하늘을 놓쳤어요. 기계는 편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곧 가능성이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말이 낯설지만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던 모양이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우리는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기류를 읽는 법, 하늘의 온도를 손끝으로 느끼는 법, 그리고 시야 밖의 적을 직감하는 법. 클라라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따금 나는 그녀의 시선이 내 손동작에 머무는 걸 느꼈다. 그건 존경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윤중령님은 왜 아직도 하늘을 떠나지 못하셨어요?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푸른 새벽빛이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하늘은 내 죄이자 구원이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새벽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활주로 끝까지 걸었다.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그녀의 어깨와 내 어깨가 잠시 스쳤을 때 나는 짧은 숨을 삼켰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새벽 이후로 그녀는 내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다. 하늘의 온도를 함께 느낀 사람. 그건 이미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비행 훈련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기지에 진한 비 냄새가 번졌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구름은 마치 무거운 추억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새벽 클라라는 훈련을 마친 뒤 작전 통제실에 홀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오래된 파일 하나에 머물렀다. 붉은 인장, CCT 작전 기록 비공개, 윤재혁 중령, 2015년 작전 코드 네임 블라인드 호크.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다. 파일 속엔 희미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불타는 계곡, 그리고 잿빛 하늘. 그 아래엔 오폭 아군 4명 사망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윤재혁이 조용히 들어왔다. 젖은 전투복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의 눈빛은 고요했다. 그걸 어디서 봤어? 죄송합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까? 윤재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파일을 닫고 창문 밖 빗줄기를 바라봤다. 그날 내가 잘못된 좌표를 불렀어. 적지와 아군의 거리가 300m도 안 됐지. 잘못된 바람, 잘못된 판단. 그 한 번의 오차가 4명의 생명을 가져갔어. 클라라는 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스스로를 향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 후로 난 하늘을 믿지 못했어. 내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왜 그렇게 냉정한지, 왜 하늘을 두려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윤재혁이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난 돌아왔어. 그날의 하늘을 바로잡기 위해.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증명하고 싶었어. 그의 말은 고백이자 속죄였다. 그리고 그 속죄의 무게가 클라라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비가 점점 세차게 쏟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윤중령님, 그건 죄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윤재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책임이라 오랜만에 듣는 단어구려. 그날 밤 기지 위로 내리는 비는 오래도록 멎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죄와 용서를 함께 씻어내리듯 조용히 그리고 깊게. 그날은 공기가 달랐다. 하늘은 맑았지만 기지 안은 이상하게 눅눅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한미연합 비행훈련. 이번엔 실제 무장을 장착한 고위험 전술훈련이었다. 윤재혁은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CCT 출신답게 그의 표정은 언제나 침착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눈빛이 매서웠다. 오늘 훈련 계획 좌표가 이상하오. 고도 분리선이 너무 좁아. 본부에서 승인한 정식 루트입니다. 이태훈 대위의 대답이었다. 그는 윤재혁의 제자이자 이번 훈련의 전술 담당 장교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의 태도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윤중령님, 세상은 변했습니다. 감각보다 시스템이 우선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윤재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훈련이 시작됐다. 고도 8,000피트. 클라라의 기체가 선두에 섰고 윤재혁은 후미에서 경로를 통제했다. 무전이 이어졌다. 각 팀 좌표 G-12로 이동. 폭격모의 코스 진입 시작. 하지만 순간 윤재혁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지도상의 좌표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경로가 민간 항로와 겹쳐 있었다. 이태훈, G-12 좌표 수정했나? 아니요, 본부 명령입니다. 그러나 본부에 무전은 없었다. 통신이 불안정했다. 윤재혁의 직감이 소리쳤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는 즉시 조종간을 틀었다. 클라라의 기체가 그를 따라 급선회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미사일 훈련탄이 스쳤다.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뒤집혔다. 이건 오폭이야. 좌표가 조작됐어. 윤재혁의 외침이 무전을 뚫고 흘렀다. 클라라의 기체가 균형을 잃으며 회전했다. 기체가 구름을 가르며 추락하듯 떨어졌다. 윤재혁은 즉시 추적했다. 클라라, 스틱을 잡아. 시야 확보. 시스템이 먹통이에요. 윤중령님, 고도 하락 중입니다. 윤재혁은 자신의 고도를 낮췄다. 기류가 뒤틀리고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기체 2대가 하늘 아래로 나란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이태훈이었다. 윤중령님, 경로 수정 명령 무시하셨습니다. 훈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냉정했다. 윤재혁은 짧게 이를 악물었다. 태훈, 내가 이걸 꾸민 거냐? 무전은 끊겼다. 순간 윤재혁의 눈앞에 클라라의 기체가 급강하하며 회전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조종간을 밀어붙였다. 두 기체의 거리는 불과 50m.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녀의 날개 아래로 파고들었다. 붙잡아. 지금이야. 어떻게? 날 믿어. 그의 기체가 클라라의 궤도를 밀어 올렸다. 순간적인 공기 반발력으로 그녀의 기체가 자세를 회복했다. 윤재혁의 시야가 흔들리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통제실의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훈련은 중단됐다. 두 기체는 간신히 착륙했지만 윤재혁의 엔진은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다. 활주로에 내린 그는 피투성이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이태훈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눈빛 속엔 분명한 냉소가 있었다. 그날 밤 윤재혁은 알았다. 진짜 전장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기지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무언가 숨겨진 진동이 있었다. 하늘은 멈췄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이후 훈련은 즉시 중단됐다. 윤재혁은 의무실 침대에 앉아 손목을 감고 있었다. 피가 말라붙은 붕대가 거칠게 당겨졌다. 문이 열리자 클라라가 조용히 들어왔다. 윤중령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예전에도 이런 건 많았지. 그녀는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붕대를 다시 감았다. 당신이 없었으면 난 오늘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건 훈련의 일부였어. 구해준 게 아니오. 거짓말. 클라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 위에서 멈췄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윤재혁은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오래된 자신이 보였다. 누군가를 믿고 또 상처 입던 젊은 날의 자신. 훈련 좌표 누가 바꿨죠?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부에서 클라라의 말이 흐려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윤재혁은 낮게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요. 그리고 그건 우리 중 하나라는 뜻이지. 그의 말에 클라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이태훈? 윤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향했다. 밤하늘엔 별 하나 없이 먹먹한 어둠만이 떠 있었다. 하늘이 조용할수록 누군가는 폭풍을 준비하고 있지. 그녀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윤중령님은 늘 하늘만 보시죠. 그런데 이제는 제 눈에도 조금만 시선을 나눠주세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웠다.
빛 한 줄기 없는 의무실한 서로의 숨소리만이 섞였다. 클라라,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오.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공기, 이 거리 하늘보다 솔직한 걸. 윤재혁의 손끝이 잠시 그녀의 손등 위를 스쳤다. 순간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요동쳤다. 그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내일 본부에 복귀 명령이 내려질 거요.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엔 누군가의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 싸움이 이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 속에서 같은 불안을 느꼈다. 사랑이 시작된 순간 전쟁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새벽 기지의 사이렌이 울렸다. 하늘이 흔들리고 활주로 위로 불빛이 번졌다. 긴급 출격 명령 북방 무인기 침투.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윤재혁은 기체 점검표를 덮고 헬멧을 썼다. 지휘관이 막아섰다. 윤중령, 민간 신분으로 투입은 불가합니다. 현장에 내 제자와 미군 장교가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명령서보다 강한 의무감. 그게 윤재혁이었다. 활주로 한편 클라라의 기체가 이륙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당신 왜 여기에 있어요? 본부 명령은 대기였잖아요. 명령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CCT지.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속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종석을 닫았다. 두 기체는 동시에 이륙했다. 고도 1만 2천 피트. 무인기 세대가 남아 중이었다. 레이더는 불안정했고 교신은 간헐적이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교란시킨 신호였다. 클라라, 통신이 깨졌다. 좌표는 내가 직접 유도하겠소. 윤중령님 위험해요. 혼자서 제어하려면. 괜찮소. 하늘이 내 감각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윤재혁은 손끝으로 바람의 흐름을 읽었다. 기압, 온도, 소음. 모든 게 하나의 언어처럼 들려왔다. 그건 과거 그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감각이었다. 북쪽 20도, 하강 2초 후 상승. 지금이다. 그의 명령에 맞춰 클라라가 급강하했다. 하늘을 스치듯 미사일 한 발이 무인기를 명중시켰다. 폭발음이 번개처럼 퍼졌다. 그러나 남은 한 대가 방향을 바꾸었다. 그 궤적은 클라라의 기체를 향하고 있었다. 윤중령님, 뒤쪽. 미사일 접근 중. 그는 반사적으로 고도를 낮췄다. 경보음이 울리고 조종관이 떨렸다. 미사일 궤적이 클라라의 뒤편으로 향했다. 탈출해. 지금. 아니요. 당신이 더 위험해요. 명령이다, 클라라. 이탈하라.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는 급선회했다. 자신의 기체를 클라라의 뒤로 돌려 미사일 궤도에 끼워 넣었다. 폭발음이 하늘을 찢었다. 하얀 섬광, 기체가 뒤집히며 엔진이 꺼졌다. 조종석 안의 모든 경보등이 붉게 빛났다. 윤재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이긴 자의 것이 아니라 지켜낸 자의 것이다. 그의 마지막 교신이었다. 기체는 불꽃을 그리며 바다 쪽으로 떨어졌다. 클라라의 비명 섞인 무전이 이어졌다. 윤중령님, 응답하세요. 제발 응답 좀 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하늘은 조용했고 바다는 모든 걸 삼켰다. 사고가 일어난 지 3주째. 제주기지의 하늘은 너무도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 한 사람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다. 수색은 끝났고
보고서는 간단했다. 윤재혁 중령, 실종 추정, 생존 가능성 낮음. 그 한 줄로 모든 게 정리되었다. 하지만 클라라는 믿지 않았다. 그는 어디선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그녀는 남겨진 FA-50의 잔해 앞에 섰다. 손끝으로 긁힌 기체 표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퇴물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정비병이 다가왔다. 클라라 대위, 이거 윤중령님 기체에서 나온 기록 장치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거기엔 마지막 비행 데이터와 함께 짧은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윤재혁의 목소리. 하늘은 두려운 곳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다시 날아오를 용기를 잃는 것이지.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의 목소리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았다. 시간이 흘러 제주 외곽의 작은 활주로 민간 비행학교 스카이 프라머스. 그곳엔 클라라가 세운 새로운 학교가 있었다. 입구 간판 아래 작은 명패 하나. 설립자 윤재혁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 CCT 출신.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을 느끼라고. 그리고 매년 그날 그녀는 이륙전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윤중령님, 오늘도 하늘이 맑아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래, 잘 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그들의 희생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 하늘 아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바라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면 그건 어쩌면 누군가가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